각하의 거짓말, 유명한 거짓말들이 참 많아요. 예. 자, 오늘은 우리 뭐 어려운 주제 말고 각하의 거짓말 시리즈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우선 각하의 거짓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짓말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가장 첫 번째 기억이 나는 거짓말은 뭐였냐면 2008년에 부시가 우리나라 오잖아. 부시가 우리나라에 와요. 이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문제를 가지고 고맙다고 이명박이 전량 수입해준다니까 막 고마워갖고 이제 저기가 와. 부시가. 그래가지고 이제 부시하고 이명박하고 둘이서 와 이렇게 연설을 해요. 예. 연설을 하면서 두 사람이서 그때 뭐였지? 예, 부시가 왔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명박이 먼저 미국을 가가지고 부시 골프카트 그 캐디들이 운전하는 거잖아. 부시 골프카트 운전하면서 좋다고. 아우 쪽팔려 진짜. 하여튼 그러면서 부시 가가지고 뭐 캠프 데이비든지에서 막 시컨 대우해줘. 이유가 뭐냐? 전 세계에서 수입을 거부한 미국산 소고기를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국산 소고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우리나라예요. 예, 우리나라야. 다른 나라는 거의 대부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소고기가 1년에 1000만 마리인가 잡는데 1년에 1000만 마리를 잡는데 그 잡는 소에 대해서 광우병 검사 몇 프로 하냐? 0.3%밖에 안 하는 거야. 99.7%는 광우병 검사를 안 해. 그럼 왜 다른 나라도 광우병 검사 안 한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나라는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 사료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동물성 사료를 소한테 못 먹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합법인 나라가 미국이야. 미국은 아직도 미국 소한테 동물성 사료를 먹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에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잡는 고기들에 대해서 버스 놓쳤어? 어떡해. 그러면 엄마가 택시 태워줘야 되는데. 왜 그랬어? 미안, 알아. 꽂았어. 미안, 어떡하지? 여러분 잠깐만 노래 하나 듣고 계세요. 예? 자, 예. 해결했어요. 예. 자, 그래서 말이에요. 이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이 동물성 사료,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는 게 미국산 소고기다. 예. 그 다음에 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무슨 검사를, 광우병 검사를 0.3%밖에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를요,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수입하는 나라가 전체가 2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몇 톤? 별로 안 해. 거의 안 해.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이 알려져서, 미국 사람들 30%가 소고기 수입, 그러니까 미국 내 자체 소비율이 30%가 줄어들었어. 미국 사람도 먹는 소고기가 아니야. 미국에서 먹고 있던 소고기 중에 30%가 줄어들었다고, 소비가. 오프라 윈프리 쇼 그 덕분에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 본방에는 왜 매니저가 하나도 없어? 네. 자, 그다음에 예. 한 놈이었구나. 네. 그래서 근데 이 미국산 소고기를 갖다가 이명박이 뭐라 그랬죠? 싸고 질 좋은 고기다. 싸고 질 좋은 고기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 다 먹는다. 이런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소고기는 몇 개월 미만? 18개월 미만인가의 소고기만 미국에 스테이크용으로 팔린대요. 18개월 미만만 이 슈퍼에 깔리는 거고, 우리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는 미국에서 뭘로 쓰여? 이 햄버거 패치로 사용되는데, 그 햄버거 패치로 사용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이 미국의 대다수 주의 초등학교에서요, 햄버거를 금지시켰어요. 햄버거를 급식으로 금지시켰다고. 그만큼 이 광우병 소고기 문제는, 미국산 소고기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예.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미국산 소고기 시식회를 했죠. 그죠? 근데 미국산 소고기 시식회를 할 때 그 소고기가 뭐였어? 호주산 청정우였나? 그랬잖아. 아니야, 미군에게 공급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소고기. 이게 말이에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소고기가 세 종류가 있대요. 그래서 왜 카우보이들이 나오는 초원에서 크는 소 있잖아. 이거 표 달고 소에서 막 방목되는 거. 그런 소가 전체 미국의 생산량의 10%가 안 된대. 미국에서 생산되는 소 중에 방목으로 키워지는 소가 10%가 안 되는 거야. 그런 방목으로 키워지는 최상등급 소를 전 세계에 있는 미군한테 공급한대요. 그걸 먹은 거야. 그거란 설이 있고, 호주산 청정호였다는 설이 있어. 하여튼 우리 국민한테 일반에게 공급되는 소고기가 아니었어. 걔네들이 먹은 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등급 고기를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거야. 우리가 전량수매란 이름으로 오는 게 3등급짜리예요. 미국에서는 판매되지 못하는 3등급짜리를 우리가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부시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준다는 약속을 덜컥한 이명박 착하다고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막 먹이고 재우고 그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명박이 부시를 또 초청하잖아. 그래서 부시가 우리나라에 와. 그 영상 좀 찾아봐. 부시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딱 걸린 거. 예. 자, 여러분 지금 빨리요. 부시 앞에서 이명박이 거짓말한 사건. 그때 기자가 그때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 상황을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는 그런 거 안 했다. 그 파병이었지. 그 파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했다라고 이명박이 딱 막 이러면서 거짓말해요. 그런데 그때 그걸 들은 부시가 뭐라래? 노노노노노노.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대화를 했다. 그래서 했구나. 기억나시죠? 그렇게 그의 거짓말 인생은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그의 거짓말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2008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국제적인 거짓말이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007년에 두 번째 거짓말은 뭐였냐면, 2007년에 이제 미네르바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로 가고 있다. 예.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글을 써요. 그러자 이명박이 8월 둘째 주에 나와갖고 막 욕을 해. 우리나라 경제는, 왔다. 잠깐만. 5번째 술 마셨는데 2만 5천 원은 언제 엄마가 내일 줄게. 아프가니스탄 파견 문제, 이것은 부시 대통령이 바꾸는데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할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런 논의는 없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네. We discussed it. I thank the President 논의했습니다. 대통령께 감사를 for the 드렸습니다. contributions that Korea has made to Afghanistan. 한국이 아프간에 대해서 기여한 only thing 것에 I talked to 대해서 him about 감사를 드렸습니다. Was 유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non-combat 것은 help. 비군사 Has to consider as much 지원이라고 할 수 non-combat 있겠습니다. help as 비군사 possible to help this young 지원입니다. democracy. 그럼으로써 젊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아프가니스탄 파견 문제, 이것은
부시 대통령이 답변인데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할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런 논의는 없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네. We discussed it. I thank the President 논의했습니다. 대통령께 감사를 for the 드렸습니다. contributions that Korea has made to Afghanistan. 한국이 아프간에 대해서 기여한 only thing 것에 I talked to him 대해서 about 감사를 드렸습니다. Was 유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non-combat 것은 help. 비군사 consider as much 지원이라고 할 수 non-combat 있겠습니다. help as 비군사 possible to help this young 지원입니다. democracy. 그럼으로써 젊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요렇게 그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거짓말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8월 무슨 일이 있냐면 그때 전 세계가 경제 위기로 가요. 그 2007년부터 2006년인가 7년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면서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그 리만 브러더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때 우리 각각께서 리만 브러더스 주식을 매입하라고, 경제 위기는 없다고, 우리나라에서 경제 위기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딱 2주 뒤에 강만수가 지금부터 경제 위기로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추락할지 아무도 모른다. 리만 브러더스를요, 리만 브러더스 주식을 전 세계에서 투매할 때 우리 정부에서 국민연금 모아가지고 살라고 했어. 사기 직전에 가 났어요, 결정이. 우리만 리만 브러더스 괜찮다 그러면서 막 주식 살라고 돈 모으다가 돈이 이게 좀 만드는 게 오래 걸려갖고 못 산 거지. 아니었으면 그냥 다 갖다가 그냥 꼬라박을 뻔한 거야. 그때 이 외국에서, 그때 외국에서 발표가 나요.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 경제 위기는, 코리안 리만 브러더스 때문이다. 그거 기억나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외국 언론이었는데, 뉴욕타임즈였나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뉴욕타임즈였던 것 같아. 뉴욕타임즈 아니면 무슨, 하여튼 경제 관련된 기사에서, 한국의 경제 위기는, 그 미국 리만 브러더스가 아니다. 한국 리만 브러더스의 원인이다. 그리고 한국의 리만 브러더스가 지사가 있어? 그게 아니라 프레지던트 리, 그 다음에 경제수장인 강만수의 두 브라더스가 원인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해외에 또 유명해지잖아. 응? 리만 브러더스. 그게 이제 그 2008년도에 그 경제 위기는 없다 거짓말. 그게 이제 2가지가 거짓말이었어. 그 다음에 2009년에 2009년이 잘 갔다 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09년에 뭐가 있었지? 용산 참사지? 2009년 2월이 용산 참사였고, 그리고 쌍용차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2009년에는 거짓말이 없었죠. 2009년에는, 봄에 없었어. 그러다가 2009년 12월에 거짓말이 세트로 나와. 세종시가 언제예요, 세종시? 짜증나려고 그래. 나 때문에? 응. 아니, 하여튼 이 세종시 거짓말이 그게 2009년이야, 10년이야? 2009년이지. 2009년, 10년? 2009년이야. 세종시 이야기가 2009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세종시를, 정운찬을 총리로 만들잖아. 정운찬을 총리로 만들면서 정운찬의 역할이 뭐냐면 세종시 포기. 세종시 변경이 정운찬의 역할이었어. 이래가지고 이제 정운찬을 총리로 찍은 게 2009년 8월이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청문회를 해보고 난 다음에 9월 6일인가? 정운찬은 총리 시키면 안 된다. 얘는 막 종합 세트다 이래가지고 정운찬 총리 반대 여론조사가 60%에 달한 날, 그날 나영희 사건 보도가 나오는 거야.
그날 나영희 사건 보도가 나오는 거야. 정량파 사건이 터지고 2009년 9월 달에 나영희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서 그걸로 막 도배해갖고 3일 동안 쌩 난리가 나잖아. 쌩 난리가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정운찬이 총리가 돼. 아무도 몰래 임명장을 받아. 국민 60%가 반대했는데 총리가 돼.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세종시를 없애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이 이명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는 세종시 하여튼 세종시에 대한 거짓말. 세종시에는 뭐가 없었다. 뭐 대학이나 뭐 이런 기업과 학교와 이런 게 가는 게 아닌데 자기네들이 새로 만드는 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원래 세종시 특별법을 폐기하고 자기네들이 하려는 새로운 세종시법으로 가자. 이러면서 막 설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박근혜가 우리 민주당이 다 싸웠어. 근데 공은 누가 먹었어? 세종시 백지화를 막 거짓말하면서 원래 노무현의 세종시는 잘못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폐기하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세종시로 가자. 그러면서 막 주장을 했어. 그런데 그게 민주당에서 막 반대하면서 우리가 그걸 반론 하나씩 다 제기한 거야. 이명박의 거짓말을 막 우리가 밝혀냈어. 그렇지만 갑자기 박근혜가 우리가 다 밝힌 다음에 자기도 세종시 백지화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싸움은 우리가 다 했는데 공은 박근혜가 먹었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아요 그때? 그런 거짓말이 있었지. 그게 세종시에 관한 거짓말. 그 다음에 그해 12월에 그 12월 4일로 기억이 나? 2009년 12월 4일경에 이명박이 텔레비에 나와.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4대강 사업을 해. 4대강 얘기를 하는 거야. 토론을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와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이게 뭔지 아느냐. 이게 바로 김대중 노무현도 4대강을 했다라는 증거다. 기억나요? 이게 바로 김대중 노무현도 4대강을 추진했다는 증거 자료다. 그런데 왜 그때는 조용하다가 내 이명박이 한다면 반대하느냐. 그게 거짓말이었잖아. 그 자료가 바로 그 다음날 떴어. 그 내용에 4대강 한다는 얘기는 없다. 도리어 댐을 부수어서 복원하는 얘기는 나와도 4대강 사업 한다는 얘기 전혀 없다. 그게 거짓말이었어 그게. 그 서류에 나와 있었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그거 우리가 바로 다음날 밝혀냈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헝가리 대통령이 왔어. 그때 헝가리 대통령이 왔는데 그때 박근혜가 이 세종시 백지화 반대했다고 막 이명박 지지자들한테 협박을 당한 거야. 그 중에 얼굴에 염산을 퍼붓겠다 이 얘기가 막 뉴스에도 나왔어. 박근혜가 이제 딱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명박이랑 밥 먹으러 온 거야. 그때가 이제 거기서 쪽팔리는 거 헝가리 대통령인데, 헝가리 대통령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박근혜한테 요즘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뭐 협박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쁘시죠? 막 이러면서 사실은 자기도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 지가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어떤 사람이 그 권총을 들고 집으로 쳐들어와서 나를 협박한 사건이 있었지만 경호원들이 잡고 나서 보니까 그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풀어준 적이 있다. 그 신고도 안 하고 풀어줬다. 그러면서 박근혜한테 협박한 사람 찾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내용을 갖다가 또 우리 조선일보에서 다음날 대문짝만하게 이제 그 이면에다 떡하니 실은 거야.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딱 보고 이제 그 박선영인가? 그 자민련 의원이 뭔가 이상한데? 뭐 이러면서 그 사실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들이댔어요. 내가 이제 이 손석희 씨가 그때 그 한나라당 의원한테 붙들고 이제 물어본 거지. 손석희인가 김현정인가? 그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더니 이게 이 사건이 일단 대통령 후보면 대통령과 동급의 경호를 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 후보의 집에 우리나라에서 권총 소지는 불가능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권총은요, 장교들만 가질 수 있어요. 장교와 경찰. 근데 권총을 불법 소지한 자가, 들어와서 협박을 했는데, 이걸 신고도 안 하고 내보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한나라당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시장 시절에, 이제 그 가정부한테 장난 전화를 입으로 이제 탕탕탕 네? 뭐라고요?
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시절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거짓말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대통령 후보 시절이 아니야. 직접 찾아와서 자기한테 협박했다는데 가정부가 장난 전화를 받은 거야. 세 번째, 총이 아니라 입으로 탕탕탕. 그 얘기를 헝가리 대통령 앞에서 한 거 아니야. 그때 망신, 개망신. 그거 또 하나 빠졌다. 4대강 때 로봇 물고기. 지금 막 로봇 물고기가 군사용으로 개발된 게 있는데, 그 로봇 물고기를 4대강에다가 이렇게, 풀어놓으면 수질 오염을 탐지할 거다. 그러니 염려하시는 문제는 없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 로봇 물고기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 2009년에 기억에 남는, 대박 거짓말은 이제 그 정도가 있고, 그 2010년경에 가가지고 또 거짓말 하나를 하는데, 그때는 뭘 하냐면, 과학벨트. 충청권 과학벨트에 대한 이야기. 충청권 과학벨트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이제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 돈을 다 아껴가지고 4대강에 쏟아 부으려고 돈이 모자라니까 그 충청권 과학벨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때 이제 그 공약에 대한 거짓말이 나와. 747은 폐기됐다. 747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가 2010년에 선언이 돼요. 그 다음에 반값 등록금을 반값 등록금 얘기는 2011년에 얘기하던가? 반값 등록금은 2011년에 가서 부정을 하고 747 얘기를 2010년에 가서 사실상 폐기됐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이 충청권 과학벨트도 자기가 공약으로 내진 않았다. 그 얘기 들었죠? 충청권 과학벨트를 자기가 공약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 그랬어. 근데 그 얘기가 발표되고 나서 2분쯤 지났는데 트위터에 딱 증거 자료가 뜨잖아. 충청권 공약집. 대통령 공약집이 딱 떠. 옛날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그게 이제 그 증명이 되는데 시간이 일주일도 걸리고 하루도 걸리고 한 3, 4일 걸렸는데 하도 이명박 대통령 거짓말이 빨리빨리 되니까 이제 그 충청권 그거는 공약 발표 얘기하자마자 10분이 안 걸렸어요. 요게 거짓말이라는 게 딱 증거 자료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11년에 가가지고 자기가 반값 등록금을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거는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그랬던가? 그지? 반값 등록금을 얘기했지만 공약집엔 안 썼다 그랬던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한 말이었다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당당히. 굉장히 당당하게 자기가 그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했지만 표 얻으려고 한 소리였다. 선거철에 뭔 소리를 못하냐.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약에 대한 747은 그렇게 쓱 폐기 선언하고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을 하면 2009년 2010년에 대박 거짓말은 그거지. 4대강 사업을 하면 43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43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몇십조? 3,400조의 그 경제 이익이 예상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들어봤죠? 그죠? 이 각하가 뭐라 그랬냐면 이 4대강 사업을 하면 43만 개의 일자리와 홍수를 막고 그 다음에 400몇 조의 400몇 조의 그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다. 그 450조가 4대강 때도 450조예요? 300몇 조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3,400조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고 43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 그랬어요. 어디 갔어 그거? 43만 개 일자리 어디 갔어 그거? 보신 분?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늘어났다라는 거 그거 보신 분? 그 일자리를 갖다가 주로 누구를 데려다가 군인들 공병사업에 공병으로 훈련된 군인들을 데려다가 공짜로 노동시키고 그러면서 돈은 다 받아갔어. 경북 낙동강의 어떤 보에서 2조 원의 공사비가 지급이 된 거야. 거기 보면 2,000명이 일을 하고 2,000명이 하루에 2,000명씩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5,000명인가 5,000명씩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000대 차량과 기계가, 돌아간다. 그래서 총 2조 원의 그 공사비를 받아간 거야.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전부 다 그 사업 공사하는 걸 못 보게 펜스를 다 쳤어. 근데 이제 펜스 위로 이렇게 카메라에서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100명도 안 돼. 차량도 100대가 안 돼. 100대가 안 되는 차에 일하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되면 4,900명에 대한 임금은 어디로 날아간 거야? 2,000대의 차량과 장비라 그랬는데 100대가 안 돼. 1,900대 차량에 대해서 지급된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러면서 또 비슷한 시기에 우리 각하께서 2009년이야 10년이야 그 각하가 이제 청계재단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예. 각하가 또 이제 횟수도 헷갈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각하의 거짓말 중에 청계재단 전 재산을 기부한다 그랬어. 근데 왜 각하 기부 안 하냐 막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한다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하기로 해요. 그러면서 330억을 그 각하의 재산인데 그걸 전 재산 기부한다 그래놓고 나중에 60억이 빚이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띄고 270억을 기부하겠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기부된 건 하여튼 250억이었어. 근데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추적해보니까 250억을 그 담보로 해갖고 대출을 받아간 게 또 50억이야. 1년 만에 50억인가를 대출을 받아갔어. 그럼 재단이 무슨 재단이냐? 장학재단이래. 장학금은 얼마 내냐? 10억이래. 330억에 대해서요. 은행에 넣어놓기만 하면 이자가 1년에 12억이 나와요. 13억인가? 근데 장학금은 10억을 준다는 거야. 그 당시 이자가요. 예. 그 당시 이자가 12억이었어. 330억에 대한 이자가. 근데 이자보다도 적은 돈을 장학금으로 뿌렸다라고 얘기했는데 받은 사람은 우리가 못 봤어 아직. 아직 받은 사람이 확인은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뒤로 청계재단에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려오질 않아. 그리고 이 청계재단의 돈 관리라는 사람은 전부 다 이명박의 친인척이죠. 각하의 거짓말. 전 재산을 뭐 이렇게 기부해서 재단을 만들었다도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이제 뭐 어딜 가나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뭐 다 자기가 해봤다 뭐 해봐서 아는데 그런 거짓말 수시로 하셨고. 그래서 그때 오바마가 올 때 그때 네티즌들 고민이 그거였잖아. 아유 우리 각하가 오바마 보고 내가 한때 흑인이어봐서 아는데 그럴까봐 너무 걱정됐다. 그 얘기 우리 국민들이 다 했던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2010년 3월의 거짓말은 천안함 거짓말이잖아. 그 천안함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왜 포 쐈냐 그랬더니만 군대에서 새떼한테 쐈다 그런 거야. 근데 이 사건을 재구성하면 정부의 발표대로 사건을 재구성을 하면 정부에서 북한 어뢰가 이게 지금 천안함 1주년이잖아요. 북한에 잠수함이 와서 어뢰를 쏘고 도망갔다. 그게 정부의 발표였어. 네티즌이 물어봤죠. 야, 근데 그때가 대잠수함 훈련 중 아니었냐? 천안함이 그때 침몰한 시점이 뭐였냐면 이 대잠수함 훈련을 하기 위해서 22척의 한미연합 해군이 그 서해바다에 버글버글 떠 있었던 거야. 천안함 침몰할 때. 천안함 옆에 군함 2개가 있었다고. 그리고 항공모함까지 와가지고요. 항공모함까지 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천안함이 소나라는 대잠수함 탐지 장비가 달려있는 배야. 그 옆에 2척도 마찬가지고 3척이 나란히 있다가 천안함 가라앉았는데 그때 어뢰를 맞았다고 정부가 발표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네티즌들이 물어봤죠. 그래? 근데 어떻게 군함들이 몰랐어? 대잠수함 훈련인데 했더니 엔진을 안 켰어! 그러는 거야. 국방부에서 그 당시에 엔진을 안 켜고 자연스러운 해류를 타고 숨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해양학자들이, 그때 해류가 남에서 북으로 흘렀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국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군산 앞바다로 해서 군산 앞바다부터, 몰래 흘러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근데 천안함 반쪽이 보니까 계속 돌던데? 천안함 반쪽이 600톤짜리가 막 돌던데? 그랬더니만 그 200톤짜리, 200톤인지 300톤인지 150톤인지 알 수 없는 잠수함이 막 이렇게 돌면서 이제 막 엔진도 끄고 이제 막 삐글삐글 돌면서 이제 와가지고, 한 방에 어뢰를 빵! 이제 천안함을 맞추고 또 이렇게 막 삐글삐글 돌면서 갔는데 우리 군이 그걸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한 다음에 결정적으로 세대한테 총을 쏜 거야. 와, 이게 진짜,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왜 도대체 그 연어급 잠수함은 몇 톤이냐? 누구는 150톤이라고, 누구는 200톤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300톤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300톤이었다, 150톤이었다, 200톤이었다,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돌면서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코믹 버전이라면, 이러면 이제 딱 우리 준비된 용역들이 달려옵니다. 그 당시 희생된 49명의 군인들은 어쩌란 말이냐? 기다렸어. 네가 딱 출연해줘야 돼. 자, 그럼 도대체 왜 천안함 사고는 있었던 것일까요? 누가 그 기사, 저기 KBS 뉴스 기사 좀 찾아봐봐. 예. 당시에 그 9시 15분에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9시 15분 천안함이 해경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해경에다가 뭐라고 신고를 하냐면, 지금 현재 천안함이 좌초됐다. 구조를 요청한다. 그게 9시 15분에 좌초, 신고가 들어가. 해경이 출동합니다. 그런데 9시 17분인가에 해군 작전사령부, 그 당시가 이제 해군 전체가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해군 작전사령부가 다 보고를 받아 9시 17분경에 이미 침수 상태, 배에 침수가 벌어지고 있다. 침수 상황이다. 요 보고가 9시 17분에 있어요. 그게 2개의 보고서로 남은 거야. 기록. 보고 기록으로 2개가 남았어. 그 다음에 3번째는 그 사건 다음날 그 군 장병의 군 장병의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해군에서 가족들한테 설명을 해요. 해도 지도를 하나 딱 펼쳐놓고 바로 무슨 섬이야? 백령도인가? 하여튼 연평도가 백령도인가 그 섬 옆에 X표를 칩니다. X표를 치면서 요 지점이 좌초 지점이고, 그 다음에 다음 그 지점으로 가서 X표를 친 다음에 여기가 사고 지점이다. 침몰 지점. 그니까 바로 섬 주변에 X표 지점에서 좌초가 됐는데 무슨 원인인지 모르게 배를 빼가지고 깊은 항로로 갔어. 깊은 바다로 가서 거기에서 침몰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주민들이 뭐라 그랬냐면 배가 들어왔던 천안함이 들어왔던 데가 거기가 원래 옛날에 한국전쟁 때는 물 빠지면 뭘로 쓰던 군인 공항으로 쓰던 곳이다. 공군의 비행기장으로 썼을 만큼 거기가 단단한 해상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모래가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비행기가 착륙할 정도로 단단한 뭐가 있어가지고 암초가 있어서 거기는 원래 우리 배로 그러면서 그 주민들이 천안함이 와서 걸린 곳이라래요. 천안함이 와서 걸린 곳이 우리들도 피해 다니는 데다. 활주로. 그러면서 주민들이 좌초 가능성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천안함이 해경에 신고한 거 좌초됐다. 두 번째 그 좌초로 인한 침수 상황 발생이라는 해작사 보고서. 세 번째 해군이 유가족에게 설명한 첫 좌초 지점, 그 다음에 침몰 지점이라는 해도, 그 다음에 주민들이 천안함이 와서 걸린 데가 우리도 이 배 타는 사람들도 피해 다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다섯 번째 KBS 뉴스에서 천안함 좌초
거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좌초의 5가지 증거야.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계속해서 어뢰가 와서 쐈다. 그러면서 그 파란색 1번 잉크를 얘기하면서 이 잉크가 솔벤트 블루 5 성분인데 요 솔벤트 블루 5 성분은 국내 파란 매직에는 사용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또 발표를 한 거 아니야? 이게 SBS하고 문화일보에서? 근데 우리 또 네티즌 수사대가 보통이 아니잖아. 싹 다 뒤졌더니 모나미에서 특허 신청을 딱 한 게 나와. 솔벤트 블루 5를 포함한 몇 가지 색 조합이. 알고 보니까 솔벤트 블루 5는 모든 파란색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거짓말한 걸 한 달을 버틴 뒤에 그 다음에 물어봤잖아. 야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때 우리가 국내에서 솔벤트 블루 5 얘기는 우리가 했지만 그게 국내에서 사용 안 된다고 얘기 안 했다. 그거를 SBS 여기 뭐 언론사가 오보한 거다. 아, 나 이런 거짓말을 이렇게 또 금방 들통나는 걸 또 하면서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천안함 얘기 막 진행될 때 화약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선거운동 막 하고 있는데, 망치분이 큰일 났습니다. 화약이 발견됐다고, 지금 막 천안함에서 화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와! 진짜! 그러면 내가 딱 한마디 물어봤잖아. 얼만큼? 100만 분의 0.1g. 야, 100만 분의 0.1g이면 뭐라는 거니? 이게 어디서 발견되냐 했더니 굴뚝 안에서. 그것도 굴뚝 안에서 100만 분의 0.1g의 화약 성분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얼마냐 딱 한번 물어봤어. 그 다음에 얘기가 싹 화약 얘기는 줄더라고. 그 다음에는 알루미늄 성분이 발견됐다는 거야. 막 알루미늄 성분이 발견됐다면서 이게 바로 그 어뢰가 폭발하면서 달라붙은 알루미늄 성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 알루미늄 캔 아니야? 그 얘기도 이렇게 싹 줄어들었죠 그때. 그 지금도 그 무슨 산화 알루미늄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이 그 브라운 대학하고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 천안함에 묻어있던 성분과 그 다음에 어뢰에 묻어있던 성분이 같기 때문에 이게 바로 폭발의 증거다 그랬는데 두 어뢰에서 나온 성분하고 천안함에서 나온 공통 성분이 뭐냐면 뻘흙이야. 이게 같은 바다에서 건졌으니까 같은 뻘흙이 묻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게 화약의 증거다 이렇게 또 거짓말했다가 그걸 밝히자 그러니까 지금 정몽준이 이제 덮자 그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뭔 거짓말했냐면 이제 이게 바로 어뢰 추진체를 공개하잖아요. 이게 바로 어뢰 추진체를 딱 공개를 하면서 이게 바로 그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 추진체다. 그러면서 이 어뢰 추진체에 얘가 어디 들어가는 성분인지 실물로 보여주겠다. 쫙 그림을 그냥 실물 크기로 와 쫙 해가지고 그거를 발표를 했어. 해외 언론까지. 영국의 군사 전문 기자가 야 근데 이 어뢰 추진체하고 저 그림하고 안 맞다 야. 못 들은 척. 한 달 반 동안 그 기자가 야 요 어뢰 추진체 모양하고 저 그림의 어뢰 추진체가 안 맞아. 한 달 동안 모른 척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림을 바꿔. 어뢰 추진체에 맞춰갖고 그림을 바꿔요. 예. 요 추진체가 들어간 그림으로 바꾼 거야. 싹 아무도 몰래. 그러면서 야 근데 이게 북한에서 쐈다는 증거가 뭐냐? 이게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게 북한에서 파는 그 어뢰 카탈로그에서 이 실물 크기의 어뢰를 구했다 그랬거든. 맨 처음에 실물 크기의 어뢰 그림을 북한의 카탈로그에서 구했다 그랬어. 그걸 깔아. 우리가 한번 보겠다 한번 보여달라 했더니 그 카탈로그를 까면 북한한테서 누가 그걸 살려고 그랬는지 우리한테 누가 정보를 주려고 그랬는지가 증명되기 때문에 카탈로그 공개를 못하겠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그림을 바꿨어. 야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카탈로그에서 봤다며 그림이. 그러면서 그 카탈로그 한번 확인 좀 하자. 그랬더니만 국방부에서 뭐라 하냐면 사실은 카탈로그가 없다. 그냥 CD에 있었다. 예.
이런 거예요. 이게 천안함에서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란 얘기죠. 네. 그림만 보고도 어른을 만드는. 아우,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파란색 1번 전국의 이제 과학도들이 실험을 했잖아. 그 쇠판에다가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소금물에 담근 거야. 그랬더니만 48시간이 안 되는데 다 지워졌어. 그리고 이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유성 매직 지우는 법, 소금물로 문질러준다. 소금물로 문질러준다. 근데 파란색 그 북한산 매직은, 와, 거기 1번이라고 써있던 그 매직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그 파란색 매직은 녹 위로 계속 층을 올라와. 녹 위로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살아남았던 거야. 그것도 60일을 살아남은 거야. 이거는 전 세계의 획기적인 기능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엔진을 끄고, 막 자연의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빵 쏘고 한 방에 쏘고 갔다는 얘기를 들은 일본 자위대가, 만약에 남한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은 전 세계 최고의 잠수함 공격 기능을 가졌다. 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 그게 48시간이면 지워지는데 이건 어떡할 거냐. 이 솔벤트 블루 5 얘기 또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북한이 매직으로 돈 번다 이제 막 그랬잖아. 그때 이제 우리가 또, 그러면 우리 남한이 북한에게 질 수 없다. 우리에겐 뭐가 있다? 형광등이 있다! 와, 그냥 이제 이게 어뢰를 맞아가지고 이제 배가 조각이 나면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그 어뢰는 배를 이제 폭파시킬 때 이게 안에 있는 시신들이 배가 터지거나, 이 동공이 터지거나, 고막이 터지거나, 팔다리가 절단이 나는데, 북한의 어뢰는, 시신에 손상 하나 없어. 전부 익사야. 전부 익사를 시키는 대단한 능력. 거기다 화약도 안 묻혀. 절단면에 화약이 안 묻어. 거기에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세상에 어뢰를 막아갖고 쪼개졌는데 형광등이 떡하니 와 그게 YTN 사진이었는데 연합뉴스 사진이었는데 그냥 우리에게도 이 북한산 매직을 누를 수 있는 특허품이 있다. 우리 형광등 팔아 부자 되자. 온 국민이 막 알티를 한 거야. 와, 그 연합뉴스에서 사진 지웠잖아. 이 천안함에 관한 정부 아니 여러분 내가 정부 발표 그대로 한 거예요. 예. 정부 발표를 내가 그대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게 각하의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예.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정운찬 얘기까지 쭉 하고, 2010년의 거짓말은, 충청권 과학벨트는 공약이 아니었다. 10분 만에 들통나고, 그 다음에, 2010년 11월에 연평도 사건이 터지잖아. 연평도 사건이, 멍게 사건, 그거는 우리가 증거자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연평도 사건이 터지는데, 연평도 사건이 터지자마자 난리가 났어. 근데 이제 바로 연평도 사건 바로 직전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 그 연평도 사건 바로 전날, 2010년 11월 22일이에요. 아이, 내가 이 역사과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료의 중요성을 알아. 2010년 11월 22일 밤 10시, 한국일본가에서 특종이 하나 나와. 뭐냐 하면, 원충현이라는 이 기관원의 수첩이 나와요. 원충현이라는 기관원의 수첩이 나오는데, 그 수첩에서, 여러분,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그동안, 이제, 그 전이지. 그 전부터 이제 민간사찰 얘기가 나와. 민간사찰. 2010년에 재보선 직후인가? 2010년 재보선 직후인가? 민간사찰을 당했다라는 김종익 씨 그 피해자가 발생을 해요. 민주당에 찾아와가지고, 나 이런 일 당했다. 이거 밝힙니다. 그러면서 민간사찰을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그래가지고 민간사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요. 그러자, 이 사람을 민간사찰했다라는 사람들을 이제 찍어서 신고를 한 거야. 그 사람들이 들고 다녔던 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해보니까,
본인 전화가 아니야. 본인 전화가 아니라 뭘로? 대포폰으로 전화 연락을 하면서 불법 민간 사찰했다라는 얘기가, 민간 사찰을 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포폰을 이용했다. 예. 두 번째는 대포폰을 이용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포폰 얘기가 막 나오니까, 그때 우리 청와대에서, 빼먹은 얘기가 있다. 이때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청와대에서. 그게 왜 대포폰이냐? 그 유명한 이야기. 이게 왜 대포폰이냐? 차명폰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 종로 뒤쪽에 그 대포폰을 팔던 조폭들이 차명폰 팔아요. 이렇게 간판을 걸었다는. 예. 와, 정말 대단한 청와대예요. 예, 결국 이제 차명폰이 사실로 증명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았는데, 그 11월 22일 밤, 원충현의 민간사찰 수첩, 108쪽짜리 수첩이 증거물로 확보가 돼. 그래가지고 이건 민간사찰, 이걸로 이명박 하야해야 된다. 전 세계에서 긴급 타전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평론가들이 이번 사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사퇴해야 될 걸로 보인다. 전부 다 글들 다 그렇게 썼다니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 뭔 일이 벌어져? 연평도 피격이 일어난 거야. 연평도 피격이 일어나는데, 연평도 피격에 대해서 2주 동안 뉴스 도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도대체, 이 우리나라 국정원 뭐 했냐? 적이 우리의 본토를, 우리의 영토를 공격을 하는데, 이걸 알지도 못했다는 얘기냐? 막 우리가 이제 비판을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장을 불러다 놓고, 야, 너는 국정원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 본토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몰랐냐? 영토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몰랐냐고 조지니까 국정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 아닌데, 알았는데? 8월 달에 알았다는 거야. 8월 달에 북한에서, 서해 5도를 점령하겠다라는 첩보가 입수됐다. 그럼, 야, 임마, 너 그걸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지. 왜 안 했냐? 그러자 이 국정원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닌데? 보고했는데? 와, 이래가지고 이제 발칵 뒤집어져요. 그래갖고, 뭐야, 그러면. 근데 청와대가 여기서 딱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런 보고 받은 적 없다. 또 각하의 거짓말이죠. 망치 부인이 각하와 국정원 중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고 있냐? 요렇게 제목을 딱 써붙였어. 그랬더니만 그날 밤에 안상수가 와가지고, 그날 밤 안상수가 인천에 가서, 이게 탄피야, 탄피! 기자들이 쭉 둘러보고, 이거 보온병인데요? 그 사건이 터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 연평도, 공격 가능성을 국정원이 알았고,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는데, 청와대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그날 포를 쏜 게 연평도에다가 그 포를 쏜 해안이 원래 문제구역. 우리는 NLL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북한은 국제법상 자기 영토라고 우기는 부분이다. 그 이야기가, 거기에다가 포탄을 쏜 거야. 이명박이. 그래서 우리 민간인 2명이 죽고 44명이 영구 장애 상태가 됐어요. 그게 연평도 사건의 진실이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안상수가 보온병을 들고 나가고 설치는 바람에, 국정원장의 보고 내용은 확 묻혀버렸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스개 거짓말은 이제 법정스님 거짓말, 법정스님 거짓말 때, 나 이거 거짓말 아직 다도 못했는데 벌써 6시야.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하나 했는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6시야. 힘들어.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각하의 거짓말, 다음 거짓말은 책 이야기죠. 예. 법정 스님이 이제 딱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자마자 우리 청와대에서 보도 자료를 뿌립니다. 거짓말을 끄디어지고 있어. 보도 자료를 뿌리는데 뭐라고 보도 자료를 뿌리냐 하면, 법정 스님의, 입적에 대해서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법정 스님을 너무 한없이 존경하사 항상 법정 스님의 책을 가까이 두셨고 무소유는 수차례 읽으셨으며
특히 출장을 다니실 때는 조화로운 삶을 꼭 소지하고 가셨다 라는 보도자료가 나와. 그러자 이제 출판계에서 아니 우리가 모르는 법정 스님의 책이 조화로운 삶? 조사가 들어갔죠.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법정 스님의 책을 펴냈던 출판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각하가 얼마나 책을 사랑하시냐면 그냥 출장 가실 때 출판사를 통째로 들고 가셨다는 대단한 각하의 책사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개쪽을 당하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 여름에 우리 이제 그 청와대에서 두 번째 보도자료를 뿌려요. 뭐라고 보도자료를 뿌리냐면 평상시에 독서를 너무 좋아하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번에는 이북으로 독서를 하시기로 하셨다. 이거 다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이 딱 들을 때 이게 설마 하시는 얘기 다 뉴스에 나온 거예요. 뉴스의 재구성이라고나 할까? 돼지저금통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이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 여름은 독서를 하실 예정이다. 거기까지만 했어야 됐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책 제목을 쫙 한 거야. 그 중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 딱 들어간 거죠. 그러자 이제 우리 그 누가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뭔 일인가? 갑자기 방송이 끊기고 오늘 녹화 상태가 되게 안 좋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들으실 때쯤 되면 방송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약간 좀 말이 중복이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앞부분에다가는 이제 그 총선 분석을 하고요. 총선 분석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에 가서 오늘은 이제 그 손수조의 거짓말과에서 시작된 각하의 거짓말 시리즈를 제가 오늘 준비해서 2시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이 각하의 거짓말 부분을 하다가, 갑자기 방폭이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1시간, 116분짜리 인코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게 1시간 56분은 살아있는데, 그 뒷부분, 각하의 거짓말 부분이 방폭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오늘 같은 날 이상하게, 자,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오늘 같은 날 이 각하의 거짓말 부분이, 이 지금 녹화가 안 되는 바람에, 참 신기하죠?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방폭이 없더니, 각하의 거짓말 부분 나오니까 딱 방폭되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네. 오비이락? 이걸 무슨 오비이락이라 그래. 지금 말이에요. 예,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아프리카에선 살릴 방법이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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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방송이 방폭이 되는 바람에 방법이 없다. 이게 제가 정상적으로 끝낸 게 아니거든요. 블랙리스트에 무슨 오류가 떴다 이러면서 끝나버리더라고. 끝나기 전에는 해결이 돼도.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일단 우리 여비건님께서 뒷부분을 이 1차 부분이 끝나는 뒷부분을 죄송하지만 빨리 복구해서 보내주시고요. 이제 오늘 방폭 이야기는요. 이게 이제 지금 오늘 방폭이 되면서 각하의 거짓말의 역사 요게 싹 날아갔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죠?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방폭이 안 되더니, 각하의 거짓말 부분이 마음이 많이 아팠나봐요. 네.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지.
네. 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방폭이,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날아가는 거, 너무 리얼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우리 여비고님께서 지금 나머지 뒷부분을 살려서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1시간 56분 뒤에, 1시간 56분 뒷부분을 우리 여비고님이 살려서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네. 그래요. 하여튼, 이 뒷부분을 붙여서 또 이렇게 방송을 하죠. 예. 아유, 겁나가지고 또 가까이 거짓말 뒷부분 할 수 있나. 그지? 그래도 해야지. 그죠? 예, 그래도 해야 되겠죠? 짧게 마무리할게요. 네. 아까 이제 이 방폭이 어떤 지점에서 됐냐 하면, 정의란 무엇인가? 예. 정의란 무엇인가? 그 부분에서 이제 방폭이 된 거야. 예. 자, 하여튼 우리 황건당 대표님하고 이 여비고님하고 두 분이 역할 분담하셔가지고, 저의 그 뒷부분, 1시간 56분부터 방폭될 때까지의 파일을 무조건 살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요 마무리 부분을 다시 한번 하자면, 요 앞으로 또 돌아가야 되잖아. 얘기는 이어서 해야 돼. 아까 끊긴 부분부터. 그래서 먼저 우리 각하의 책 이야기, 각하의 책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법정 스님이 돌아가셔요. 네,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청와대에서 보도 자료를 뿌립니다. 뭐라고 보도 자료를 뿌렸느냐 하면, 워낙 책을 좋아하시는 대통령 각하께서는 특히나 이 법정 스님의 책을 늘 가까이 읽으시고, 특히 무소유는 여러 차례를 읽으셨으며, 특히 이 출장을 다니실 때는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을 꼭 갖고 가신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을 법정 스님이 쓴 적이 없다. 그럼 뭐냐? 예, 법정 스님의 책을 펼쳐냈던 출판사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하의 책사랑을 정말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얼마나 책을 사랑하시면 출판사를 출장 갈 때마다 들고 가실까요? 네, 그런 우리 각하께서 이번에는 또 하나의 큰 일을 하나 저지르시는데요. 예, 이번 여름에 아니야, 그게 2011년 여름인가? 2010년 여름인가? 예, 2010년 여름쯤 했던 걸 기억이 나요. 이번 휴가 때는, 우리 각하께서 특별히, 이북 시스템을 적용하셔서, 전자책으로 독서를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딱 했어야 됐는데, 책 제목을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가 나왔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딱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많은 우리나라의 네티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나라의 전자책으로 안 나왔는데? 그러면서 출판사에 문의했더니 전자책으로 아직 출판을 안 했다라고. 그러면 이게 원어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받아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각하께서 비합법적으로 만든 전자책 정의란 무엇인가를 습득하셨다는 얘기일까요? 그것이 참 두고두고 거짓말로, 거짓말에 궁금한 사항으로 남아있는, 각하의 거짓말이라면 또 방폭될까봐. 그게 우리 각하의 청와대에, 책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결정타는 세 번째였죠. 우리 세 번째, 올여름에는 무슨 책을 읽으실지 공개 안 하기로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휴가를 가셨다는. 네오아리님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각하의 책 이야기 또 짚어봤고요. 그 밖에 또, 이거랑 연결되는 우리 청와대 사고, 우리 청와대 사고를 또 이렇게 또 거짓말로 이어가자면, 무엇보다 또 그 얘기가 기억나잖아요. 양배추 이야기. 그죠? 그냥 가끔님, 네오아리님 감사합니다. 그게 때가, 2011년 추석 때였죠. 그지? 2011년 추석 때였지? 2011년 추석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각하께서, 2011년 추석인가? 그 전 추석인가? 하여튼 이제 그 추석 때인데, 추석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해요. 대통령 지지도 50%, 역대 대통령 중, 집권 후반기를 맞는 대통령 중에 최고 국정 지지도를 나타냈다. 그냥 가끔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지율 50%가 딱 나온 거야. 뉴스에서 다 나왔어. 추석 연휴 바로 전날 청와대가 발표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2010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 그랬죠. 이상한데? 지금 마트 한번 가봐라. 아줌마들이 지금 그 마트에서 지금 시장 바구니를 앞에 놓고 완전히 막 씨발놈 족 같은데 막 욕 엄청 하고 있다.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 추석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예, 도저히 명절을 지낼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정부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조사한 거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막 거짓말로 한 거 아니냐? 막 얘기를 해. 그러자 그 다음날 뉴스에서, 그 다음날인가 뉴스에서 하여튼, 그 배추값이 13,000원, 이게 나온 거야. 배추값 13,000원, 민심 폭발, 이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 배추값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막 하면서, 배추값이 지금 13,000원까지 올라가고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쭉 전하면서, 어떻게 국정지지도 50%가 나왔냐. 그러자 이제 이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를 뿌려요. 우리 김윤옥 여사께서 마트에 가보셨더니 이 마트의 물가가 너무나 높아 이 배추값이 너무 폭등하는 등 서민들의 삶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가슴 아픈 소식을 각하께 전하자 각하께서는 이제부터 내 식탁에는 양배추김치를 올리도록 하지라고 하셨다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동의 청와대의 밥상머리 대화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달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다. 먼저 이 말에 반응을 했던 건 우리의 예비군 동지들. 내가 배고프고 배고파서 한이 맺혔던 군대 시절 내 마지막 자존심은 양배추 김치에는 손을 안 댄다는 거였다. 네가 아무리 미필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양배추 김치 이야기할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이 양배추의 조직이 말이에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게 삶기 전에는 소금에 절여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양배추 김치는 보통 배추가 좀 모자라다든가 이러면 못 떼먹은 군인 식당에서 그냥 대충 고춧가루 발라가지고 이제 양배추 김치를 내놓는데 우리 군인들의 마지막 자존심 배고파 뒤질지라도 양배추 김치 안 먹는다. 그게 이제 우리 예비군들의 가슴 아픈 추억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양배추 김치를 딱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예비군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내가 그랬지. 옛날 프랑스에서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얘가 서민들이 물가가 너무 오르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이러면서 시위를 하러 왔더니만 창문 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빵이 없으면 고기파이를 먹지? 예. 그래서 그 뒤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모가지가 댕강 달려 죽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우리 단두대를 수입할까? 예, 요렇게 이제 써붙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또 더 기가 막힌 뉴스가 나오죠. 뭐냐 하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 50%라고 발표하면서 나왔던 2개의 여론조사 기관 중 한 기관이 우리는 그런 조사 한 적 없다. 예. 우리는 그런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추석이 끝나자마자 발표를 하게 돼요. 여기서 끝났으면 이것만도 어이가 없는데 결정타가 나오는 거야. 뭐냐면 당시 마트에서 양배추가 배추보다 비쌌다라는 카카와 양배추 사건. 네.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여론조사 50% 여기서 시작이 된 건데, 그래갖고 이제 물가 얘기 나오고, 배추값 얘기 나오고, 그럼 양배추 김치 얘기 나오고, 우리는 여론조사 한 적 없다. 여기서 끝났으면 끝이었는데, 그 다음날, 그때 양배추 값이 배추값보다 비쌌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침 나왔어. 내가 진짜 말이에요. 난 이 각하의 양배추 이야기, 그리고 천안함 이야기는 가끔 우울할 때 기억해 본답니다. 예. 가끔 우울할 때 기억해보면 정말 저절로 웃음이 나는 스트레스를 멀리 날려보내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 밖에 또 각하의 거짓말이 결정적인 거짓말은 아랍에미리트 사건. 그건 내일 해드릴게요. 예. 각하의 거짓말이 사실 끝도 없기 때문에 각하의 거짓말은 끝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하의 거짓말은 1, 2부로 나눠서 합니다.
네. 오늘 밤에 끝이 안 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간첩단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이야기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세계 지도자상 탄 얘기, 그 얘기도 할 거 많아요. 예. 무엇보다 이제 도덕적으로 완벽한 조건 얘기까지 내일 할 일이 많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또이또이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요,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개그맨들이 박 터진다는 거죠. 예, 이 개콘이 말이에요,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안상수 씨가 국회의원 그만둔 다음에 혹시 개콘 오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개콘을 제외한 나머지 개그 프로는 다 잘린 거 알죠? 각하가 너무너무 사고를 멋지게 치기 때문에 개그야라든가 이런 다른 개그 프로는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빅리그? 이런 식으로 다시 이합집산이 됐잖아요. 각하의 집권 시기에 가장 충격적인 사고는 개그맨들의 밥줄을 위협했다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요. 네, 코미디 빅리그? 그렇군요. 네, 하여튼, 오늘 각하의 거짓말 1부, 여기까지 할게요. 사실은 각하의 거짓말 얘기가 내일 하루에 끝날까 싶기는 해. 우리가 워낙 각하 거짓말이 도가 지나쳐서, 예. 그래서 말이에요. 예, 꺼져주세요. 예, 공산당 최고? 너 박근혜 팬이지? 요즘에 말이에요. 박근혜 씨가 이 김정일이하고 가서 참 몇 시간 동안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돌아오신 다음부터, 예, 박근혜 팬들의 그냥 이 김정일 사랑은 도에 지나쳐. 꺼져! 자, 그래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제 우리 망치 부인의 총선 판세 분석 앞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 각하의 거짓말 시리즈, 예, 요 뒷부분이 복원되는 대로, 복구되는 대로, 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낮 2시, 예, 내일 낮 2시, 망치 부인의 시사스타방으로 놀러오세요.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의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